절차대로 법대로 규정대로 진행되면 될 일입니다. 한 사람의 경로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꼬이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고 지금 현재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김규현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수사기록 인첩이 시작됐다는 보고를 받고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까? 제가 따로 보고한 건 없습니다. 어제 국회에서는요,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최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어젯밤 11시 가까이까지 청문회가 진행이 됐는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을 해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한 사람의 경로로 시작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수희 평론가님, 이종섭 전 장관은요, 최상병 사건 이첩과 관련해서 대통령에게 보고를 한 것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네, 8월 2일 2023년 이 날짜가 굉장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첫날이었는데 네. 이종섭 장관하고 12시 때 세 차례 통화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날이 바로 경북경찰청으로 해병대 수사단 기록이 이첩이 됐다가 오후에 다시 회수가 된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날 과연 윤 대통령은 개입을 했는가 안 했는가, 이 부분이 이제 쟁점이 될 수밖에 없었고, 일단 이종섭 전 장관 입장은 그날 통화를 했을 때 관련해서 이 사건 관련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일단은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또 흥미로운 것은 신범철 전 차관의 언급이에요. 신 전 차관도 사실 8월 2일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었거든요. 근데 신 전 차관 같은 경우는 관련한 내용으로 통화를 했다라는 그런 요지로 또 답변을 했기 때문에 네. 말이 좀 엇갈리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종섭 전 장관 같은 경우도 이제 신범철 전 차관하고 두 사람이서 통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통화에서 이제 관련한 사안들이 논의가 됐는데, 그 논의가 된 시간이 이제 언론 보도로는 12시 17분으로 알려져 있고,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첫 번째 통화를 한 직후 시점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진짜로 무관한가? 이건 아직까지 의혹이 남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청문회에서 있었던 이종섭 장관 전 장관하고 신범철 전 차관이 조금 이제 요지가 다른 주장을 하긴 했는데, 어느 쪽 의견이 맞는 것인지, 혹은 이제 둘 다 맞는 것인지, 혹은 둘 다 틀린 것인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검증의 대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특히 경로설과 관련해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요, 일관되게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서 들었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상으로 참석한 김 사령관은요, 답변을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의 주최하는 회의에서 경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내용을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전달한 거 아닙니까? 제가 공수처의 피의자로 지금 되어 여기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박정훈 증인은 김계환 증인이 대통령이 경로했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사소송법 148조에 이거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 사령관은 이 형사소송법에 의거해서 답변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박성수 위원장님, 그런데요, 작년 국회에서는 이 대통령 경로서 자체를 부인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는 부인을 했지만 지금은 답변을 할 수 없다. 이 입장 차이를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될까요? 그때는 공수처에서 피의자가 아니었으니까 예. 그러한 면이 좀 다른 면이 있고, 근데 이 형사소송법 148조로 답변하는 것 한번 친숙하지 않습니까? 우리 정경심 재판에서 조국 예. 대표가 한 300번 정도 형사소송법 148조에 의거 답변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있는데, 저는 그때 그 재판에서 정말 이런 답변을 법정에서 하는구나라는 좀 독특함을 느꼈거든요. 근데 네.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이 묻는데, 이제 김계환 사령관이 형사소송법 148조에 의거 답변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게 이게 뭔가 약간 좀 독특하다라는 네.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단은 148조는 진술 거부권을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신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그 권리에 따라서 답변을 거부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어제 대통령실이 수사기록 회수에 관여한 것으로 해석되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요,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이 전화가 와서 경북경찰청에서 전화가 올 거라고 했다는 겁니다.
임기훈 비서관은 전화가 와서 경북한테 저한테 전화가 올 거다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어떤 내용의 대화를 하라 그런 지시는 받았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런 대화는 하지 않았고요. 저한테는 전화가 올 거다라는 안내만 해줬습니다. 네, 작년 8월 2일 사건 이첩 직후 낮 1시 42분에 당시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유재은 법무관리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경찰 얘기를 했다는 건데 이종우 평론가님, 임 비서관은요 경찰청과 통화한 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어저께 그 청문회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외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뭐 거의 8시간 동안 계속 네. 추궁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저는 8시간 동안 거의 밝혀질 게 없는데 그나마 이 부분이 그래도 무엇인가 이제 대통령실이 개입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정황이 어느 정도는 좀 보여지는 게 아닌가 싶은 게 네. 말씀하셨듯이 지금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대통령실의 임기훈 보좌관이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지금 임기훈 비서관이 경찰청과 전화를 주고받은 것도 없는데 전화가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면서 또다시 드러난 건 뭐냐면 그 13분 전 그러니까 비서관이 유재은 관리관에게 전화하기 13분 전에 또 임 비서관이 윤 대통령과 통화한 4분 51초 동안 통화한 기록이 지금 또 나타났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과 지금 비서관의 통화 이후에 이 비서관이 관리관한테 전화를 했으므로 이게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네. 민주당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지금 나온 증인들은 관련성이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사건 이첩 논란의 중심에는요, 최초 보고서에 혐의가 적시되어 있었던 임성근 전 사단장이 있습니다. 어제 임 전 사단장 구명설 의혹도 제기가 됐는데요. 임 전 사단장은요, 거론되는 분들과 친분이 없다며 자기도 궁금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조기현 부위원장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이 사건이 가장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왜입니다. 그러니까 7월 30일까지 국방부 장관, 해병대 사령관까지 그대로 내용대로 박정훈 대령이 수사한 대로 보고가 됐고 네. 당일 뭐 박정훈 대령에 의하면 이 장관이나 해병대 사령관은 수사가 잘 됐다, 수고했다 이렇게 치하까지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 7월 31일 대통령실 회의 이후에 상황이 급변합니다. 그때 경로설이 나온 거죠. 네. 이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경로설의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사단장이 이런 일로 처벌받으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 라는 취지의 대통령 말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특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장이 왜 거기에 처벌 대상에 들어갔느냐를 특정해서 얘기했던 것으로 보이고 박정훈 대령은 그런 취지로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 구명 로비가 있지 않으면 벌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당시 그 직전까지 뭐 이 해병대 수사팀도 그렇고 국방부 장관도 그렇고 바뀐 군사 이 법원법에 의해서 이 수사는 1차 조사를 한 후에 당연히 민간으로 이첩돼야 된다는 부분에 아무런 이견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급변하는 상황이 7월 31일 발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훈 대령은 원칙과 소신 법대로 이첩을 하려고 했던 건데 다시 8월 2일에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이 통화한 사실까지 알려지고 또 어제 청문회를 통해서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이 직접 통화하면서 개입한 게 아니냐는 부분이 어느 정도 사실에 가깝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문제의 출발은 틀림없이 이 사단장에 대한 어떤 구명이 문제의 원인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떤 분명한 뜻과 생각을 갖고 있었고 이 부분을 지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이 수사 무마 의혹의 핵심인 거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 적어도 어제 이 청문회에서 확인된 바에 의하면 네. 공수처가 수사가 있고 경찰이 사망의 원인 자체에 대한 수사는 진행하고 있지만 수사 무마 의혹의 핵심인 이 부분 대통령실의 개입 또 대통령의 경로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에서 수사가 어느 정도 막힌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어제 청문회를 통해서 특검의 필요성이 분명히 확인됐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